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오늘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2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다 지나갔고요. 여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중간중간 조금 까다로운 문제는 있지만 유전 단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림은 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억은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죠. 그러니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겠죠. 기억, 개체군 A는 한 종의 생물로만 구성된다. 개체군은 뭐죠? 같은 종의 집단.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고요. 니은, 순위제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순위제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죠. 기억은 이거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 되겠고요. 지의류는 생물 군집에 속한다. 지의류 천이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는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생물에 해당하죠. 생물 군집 내에 있겠죠. 생물 군집에 속한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니까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 쉽죠? 2번 볼게요. 그림 가에서 다는 식물종 A만 살던 세 지역에 식물종 B, C, D를 각각 투입한 후, 그럼 이거는 종과 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종 사이의 상호작용 이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으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개수는 개체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가에서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렇죠? A와 B가 만나서 종 간 경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A는 서식지에서 사라지고 B만 남았죠. 그러니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된 거 맞습니다. 다음 니은, 나에서 종 간 경쟁이 일어났다. A가 살던 지역에 C가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A의 개체수도 줄었고 C의 개체수도 줄었죠. 그렇지? 이거는 둘 다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되겠어. 이거는 종 간 경쟁의 결과죠.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데 경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경쟁 베타가 일어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종 간 경쟁이 일어나서 경쟁 베타가 일어난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종 간 경쟁이 일어나서 두 종 다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 선에서 평형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다에서 A의 상대 밀도는 D를 투입한 후 평형을 이루었을 때가 D를 투입하기 전보다 높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건 뭐죠? 분모에 뭐가 있어? 전체 밀도. 그 다음에 분자에 뭐 있어? 특정 종의 밀도. 이렇게 되겠는데. 그럼 A종을 봤을 때 D가 투입되기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D가 투입되기 전은 A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밀도와 특정 종의 밀도가 같겠죠. 그래서 투입하기 전 상대 밀도는 몇 %였을까? 100%였겠죠. 그렇지. 그런데 투입하고 난 다음에 다를 한번 보면 전체 밀도는 하나, 둘, 셋, 넷, 4, 16이고요. 그렇지? A종의 밀도는 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입한 후에는 상대 밀도가 얼마로 줄었다? 50%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입한 후 평형을 이루었을 때가 높다. 틀린 말이죠. 어떻게 돼?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 된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고, 절대밀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절대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렇지? 그러면 이 A종이 이만한 면적에 6마리가 있었어. 그렇지? 근데
D가 들어와서 평형을 이루고 난 후에는 같은 면적에 몇 마리가 있다? 8마리가 있네요. 그러면 절대 밀도는 어떻게 된 거야? 높아졌지. 6마리에서 얼마로? 8마리로. 하지만 상대 밀도는 다른 종과 비교해야 되니까 상대 밀도는 100%에서 50%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 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식물 군집의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양수림, 음수림, 초원 중 하나이다. 뭐 A가 초원 되겠죠? 누가 먼저 옵니까? 양수림이 먼저 오고 그 다음 호남림 그리고 음수림이 오겠죠. 이렇게요. 기억, 습성 천위를 나타낸 것이다. 어디서 시작했나요? 호수. 그렇죠. 맞아요. A는 초원, B는 양수림이다. 역시 맞네요.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C에서 극상을 이룬다. 그렇죠. 음수림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극상이라고 한다. 맞는 말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개체군의 생존 곡선 유형 1, 2, 3을 표는 개체군의 생존 곡선 유형 ABC를 나타내는 생물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1, 2, 3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다람쥐 뭐죠? 2형이었죠. 사람은 1형, 굴은 3형이었죠. C는 3형이다. 맞네요. 초기 사망률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초기 사망률은 누가 제일 높지? 3형이 제일 높죠. 누가 제일 낮지? 1형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초기 사망률은 A에서가 다람쥐에서가 사람에서보다 높다. 맞는 말이네. 그렇죠? 맞는 말. 한 개체로부터 한 번에 출생하는 평균 자손수. 자손수는 누가 제일 많죠? 그렇죠? 굴이 제일 많죠? 그러면 1형을 나타내는 생물이 많다. 1형은 평균 자존수가 제일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습니다. 정답 3번. 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생장곡선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실제 이론적 중 하나이다. A가 뭐죠? 이론적 생장곡선이죠. B가 실제 생장곡선입니다. 기억. A는 이론적 생장곡선이다. 맞는 말. B에서 개체수의 증가 속도는 이거 기울기죠.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빠르다. 구간 2 기울기 완만하네요. 구간 1 기울기 가파르네요. 그럼 구간 2에서가 느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B에서 종 내의 경쟁은 구간 3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심하다. 그런데 구간 3 어때? 더 이상 개체군이 성장하지 않죠. 왜?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간 3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심하다. 맞는 말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물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기생, 상리공생, 종강경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C부터 한번 볼까요? 손해이익. 하나는 손해, 하나는 이익. 뭐죠? 기생입니다. 상리공생은 뭐야? 둘 다 이익이죠? A밖에 없겠죠? 이익, 이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하나 남는 게 뭐죠? 종강경쟁. 종강경쟁 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손해. 다음 포식과 피식은 하나는 손해를 보고 하나는 이익을 보겠네요. 이익을 보는 애가 누구? 포식자. 손해를 보는 애가 누구? 피식자. 이렇게 됩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익이다. 맞는 말. B는 종강경쟁이다. 맞는 말. C의 관계인 두 종에서 손해를 입는 족은 숙주이다. 그렇죠? 숙주가 손해를 보고 기생충이 이익을 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면적이 동일한 25개의 방형구를 이용하여 어떤 식물군집을 구성하는 식물종 A, B, C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표는 조사된 A, B, C의 상대 피도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 피도는 좋습니다.
먼저 기억. 점유하는 면적이 가장 큰 종. 자, 점유하는 면적이 뭐죠? 이게 피도죠. 그럼 절대 피도가 가장 높은 종이 상대 피도도 가장 높겠죠. 그럼 상대 피도가 가장 높은 게 A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 상대 빈도분의 상대 밀도. 결국은 빈도, 밀도 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밀도부터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A종의 밀도 구해볼까요? 세봐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마리. B종의 밀도 하나, 둘, 셋, 세 마리. C종의 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 이렇게 됩니다. 합하면 몇 마리? 25마리.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상대 밀도 구해볼까요? 보통 이 분모가 좀 나누기 좋은 수로 되어 있겠죠? 상대 밀도 구하면 어떻습니까? 25분의 12 몇 퍼센트?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2에다가 4를 곱하면 되네요. 48%, 그러면 3, 4, 12%, 10 곱하기 4는 40%, 합이 몇 퍼센트? 100%. 자, 100 나오면 됩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빈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빈도는 등장하는 칸의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칸에서 등장하는지 세보면 됩니다. A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렇죠? 9개면 25분의 9가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 25칸 중에 9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분모가 다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25분의 9로 계산해서 상대 빈도를 구하나 아니면 그냥 9로 해서 상대 빈도를 구하나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빈도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25분의 9라고 이렇게 안 써줘도 돼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빈도 얼마? 9. B는요? 몇 칸에 등장합니까? 한 칸? 두 칸. 두 칸. C는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이렇게 돼요. 그럼 총 몇 칸입니까? 20칸. 20칸 중에 9칸, 2칸, 9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상대 빈도 구해볼까요? 구해보면 요거는 20을 100을 만들려면 5를 곱해줘야 되죠? 그럼 각각에 5 곱해주면 됩니다. 9, 5, 45 2, 50 9, 5, 45 다 합한 값 얼마? 100.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P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B는 상대 빈도분의 상대 밀도 어떻게 됩니까? B는 10분의 12 이렇게 되고 C는 상대 빈도분의 상대 밀도 45분의 40이네요. 어느 게 더 커요? 요거는 1보다 크고 요거는 1보다 작습니다. B가 더 크네요. 맞는 말 되겠어요. 우점종은 C이다. 다 더해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C 보세요. 40, 40, 45 이렇게 되겠군요. A는요? 48, 48, 45 A가 더 크네요. 틀렸네. 우점종은 뭐가 됩니까? A가 됩니다. 정답 뭐가 돼? 3번. 이 단원에서는 아마도 이 방형구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고 수능에서 좀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 이 방형구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3점짜리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방형구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양수 종P와 음수 종Q로 이루어진 호남림이 있던 어떤 온대 지역에 화산활동과 산불이 일어난 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 2, 3에서 천이가 일어난다. 입니다. 그럼 여기 1은 용암대지니까 1차 천이 시작하겠네요. 그죠? 다음 여기 2는 지금 현재 호남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뭘로 가겠다? 음수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어서 극상이 되겠죠. C는 지금 산불이 났네요. 그러면 초원부터 시작하겠네. 그래서 요거는 2차 천이. 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기억. 1에서 건성천이가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용암대지니까 건성천이. 맞는 말. 이에서 천이가 일어나 극상을 이룰 때의 우점종은 음수겠죠? 그렇죠? 음수는 종 뭐죠? Q입니다. 그럼 니은 틀린 말 돼요. 3에서 일어나는 천이의 개척자는 지류이다. 그랬습니다. 1차 천이의 개척자, 건성천이 1차 천이의 개척자가 지류. 2차 천이의 개척자는 풀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초본. 디귿 틀립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식물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낙엽, 화렵수림, 침엽수림, 관목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C는 낙엽, 화렵수림이 되겠고요. B는 침엽수림이 되겠고요. A가 관목대 이렇게 되겠죠. 기억, B는 침엽수림이다. 맞는 말. 니은, 우점종의 평균 키는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관목이라는 말이 키 작은 나무라는 얘기 했었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키를 많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 고도에 따른 기온은 이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 5번 됩니다. 10번 볼까요? 표가는 생태계의 구성요인 AB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토양, 참나무, 표고버섯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특징 기억 니은 한번 볼까요? 기억,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양, 참나무, 표고버섯 그러면 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 이 중에 두 개겠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에 X가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기억은 X가 하나 보이고 니은은 X가 두 개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에 X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가 동그라미 X가 되겠고 그럼 기억은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뭐겠어? 요거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토양, 참나무, 표고버섯 중에서 생산자는 하나밖에 없죠. 참나무. 그러니까 얘가 동그라미. 다 됐네요. 그러면 동그라미인 B가 참나무. 동그라미 X인 A는 표고버섯. X인 C는 토양. 다 분석했습니다. A는 표고버섯이다. 맞고요. 니은은 생산자에 해당한다. 이다. 맞고요.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이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10번에 5번이 정답이에요. 11번 봅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개체군 안에 있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니은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니까 반작용. 디귿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니까 작용. 기억, 분서, 생태 지위 분화는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분서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죠.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지 않겠군요. 틀렸고요. 지렁이에 의해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는 것, 이거는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을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반작용,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겠습니다. 물속의 영양염류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영양염류가 뭐라 그랬죠? 질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질소를 포함한 이온들과 인을 포함한 이온들 이런 것들이 물속에 녹아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들이 생물은 아니죠. 그렇지? 이거는 유기물, 질소나 인을 포함한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지는 염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양염류라고 하니까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4번 니은 디귿 되겠네요. 다음 12번 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XYG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리더제, 순위제, 사회생활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꿀벌은 일을 분담하고 협력한다. 사회생활.
큰 뿔량은 수컷의 뿔 크기나 뿔치기로 순위를 정한다. 요거 순위제. 하나 남은 거 뭐죠? 리더제. X는 사회생활이다. 맞고요. X와 Y는 모두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그쵸? 요거는 같은 종끼리 일어나는 상호작용. 맞죠? 우두머리 늑대는 무리의 사냥식이나 사냥감을 정한다. 이거 리더제죠.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H는 서로 다른 생물종이며 A와 B는 생산자, C에서 H는 소비자이다. 그러면 A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그러네. A가 뭐라 그랬지? 생산자.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한다. 맞는 말. G는 D와 E의 모두의 천적이다. G는 D도 먹고 E도 먹는다. 그러면 D에게도 천적, E에게도 천적. 맞겠죠? C와 H의 생태적 지위는 같다. 근데 C하고 H죠. 우리 생태적 지위 뭐였지? 어떤 종이 차지하고 있는 먹이 지위. 먹이가 뭐냐? 그 다음에 공간 지위. 사는 곳이 어디냐? 이런 걸 생태적 지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C는 A를 먹어요. 그렇죠? H는 E를 먹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혀 다른 먹이죠. 그렇죠? 그리고 A는 생산자잖아. E는 소비자고.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전혀 겹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틀린 말,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또 천이 문제네요. 천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풀어봅시다. 그린 가는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에서 산불이 난 후에 천이 과정을 요거 2차 천이겠구나. 나는 이 군집에서 시간에 따른 종 기억과 종 니은의 묘목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 없이, 그러면 양수림이 먼저 음수림이 나중 이렇게 될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양수림의 우점종과 음수림의 우점종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양수림이 우점종이 우세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수림의 우점종이 우세하니까 종 기억이 음수림의 우점종, 종 니은이 양수림의 우점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소나무가 양수죠. 그러니까 종 니은은 뭐다? 소나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 가는 2차천이다. 맞고요. 기억은 음수림의 우점종이다. 맞고요. 니은은 소나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기생, 텃세, 상리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그러면 기생, 텃세, 상리공생 중에 텃세밖에 없죠. B.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상리공생이겠죠. 남는 거 뭡니까? 기생이네요. 기억. 생태적 지위가 중복되는 여러 종의 새가 서식지를 나누어 사는 것. 이건 분서네요. 그렇죠? 그리고 A는 텃세네요.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르죠. 흔히 분서하고 텃세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을 나누잖아. 텃세도 세력권에 따라서 한 지역을 작은 지역으로 쪼개서 나눠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분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텃세는 같은 종끼리 지역을 나누는 거고요. 분서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지역을 나누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니은. 흰동가리와 말미잘 사이의 상호작용은 B에 해당한다. 이거 상리공생의 예죠. 맞고요.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개체군이 모두 손해를 입는다 는 기억에 해당한다. 근데 기생은 어때요? 하나는 이익, 기생하는 녀석이 이익, 그죠? 하나는 손해, 숙주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 벌써 16번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이 엄청 짧아졌죠? 유전 문제 풀 때하고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유전 단원 이해의 문제는 초스피드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유전 단원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다가 남은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방영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지역의 면적이 1제곱미터인 기역계의 방영구를 설치하였다. 설치한 방영구에서 식물종 ABC가 관찰되었으며 관찰된 C의 개체수는 25이다. 표는 식물종 ABC의 밀도,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표를 한번 잘 봅시다. A, B는 절대 밀도를 줬고, 그쵸? C는 상대 밀도를 줬네요. 근데 C가 전체의 몇 퍼센트? 10%, 10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C의 밀도가 얼마가 돼야? 1/제곱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 10 중에서 1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요렇게 한 거야. 근데 1제곱미터당 한 마리인데 총 관찰된 개체수가 25마리래요. 그렇다면 방영구를 몇 개 설치한 거야? 그렇지? 25개를 설치해서 25제곱미터의 지역을 조사한 거겠죠?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설치한 방영구 중에서 관찰된 A의 개체수는 그래서 그러면 C가 25마리. 그럼 당연히 A는 그 5배니까 125마리. 맞군요. 설치한 방영구 중 B가 출현한 방영구의 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뭘 알아야 되지? 빈도를 알아야 되겠네. 근데 방영구 B의 빈도는 줬어요. 얼마? 0.4.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25개의 방영구 중에 그러니까 25 곱하기 얼마? 0.4 이렇게 됩니다. B를 만날 확률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25에다 0.4 하면 4, 2, 8, 4, 5, 20 그러면 10이 되네. 그러면 니은 맞는 말 이렇게 되고요. 다음 디귿이 문제겠죠? 이 식물군집의 우점종은 B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B를 우점종을 하려면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상대 빈도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절대 빈도 줬으니까 이거 다 합쳐보세요. 얼마야? 0.80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럼 0.80에 0.40 절반이잖아. 이거 50% 되겠군요. 그렇지? 그럼 0.80분의 0.32 몇 퍼센트 됩니까? 40%. 40%. 그럼 0.80분의 0.08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10%. 이렇게 됩니다. 됐고 상대 밀도 1이 10%야. 그러면 4는 40%지? 5는 50%잖아요. 이렇게. 상대 피도 이거는 15, 47을 줬네. 근데 다 합치면 얼마 돼야 되죠? 100. 그러니까 얼마 남아? 38 남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B를 한번 보자. 50, 40, 47이네. 그쵸? 근데 A는 40, 50, 38이야. 그럼 이거 똑같죠? 그치? 그러면 누가 커? 얘가 크네. 그러니까 B가 우점적인 건 맞습니다. 중요치가 얘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제일 까다롭습니까? 방영구법 문제가 조금 까다롭죠? 계산하기가 좀 귀찮고, 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해가지고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영구법 문제, 그 다음에 천이 문제. 이 두 개만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는 거의 상식선에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3점짜리 문제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